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것은, 제가 팩트체크 한 다음에도 계속 그 가짜, 거짓 이야기들이 돌아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50m, 지하철역에서 250m 범위 안에 들면 저희들이, 공공기여 10%를 내는 대신에 15층, 최고층 15층, 평균 13층이 가능하다. 이런 올 초에 나왔던 그 층수 제한 제도에 그거에 우리가 해당된다. 이제 전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서울시에 15층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15층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난번 제가 팩트 체크해서인지 어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왜 한 군데도 없는 거냐? 저희들이 이것이 올 초에 그 개정된 것이 이제 층수 완화 제도가 발표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도 뭐라 하냐면 만약 이게 되면 구청이 아니라 어디서 들었더라? 하여튼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그 1호가 될 수 있다. 사례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희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주상주님께서 지금 그 이 250m 역에서 250m 구역을 구심점을 여기 가운데다 두시고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재야 된다. 승강장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댁은 여기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m 이내.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 그 담당자분이 그 말씀하신 거를 녹취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워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그런데 이 전체 땅 중에서 절반이 2분의 1이 들어가면 해당됩니다. 그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대타운이 이 조건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공무원들이 말을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여기는 무조건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찾아갔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주상주님이야 몇 분이 구청에 문의한 결과 15층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가 오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겠어요. 이유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거기 파가 세 군데가 있습니까? 막 하루에 막 세 군데서 전화 오고 막 온다는 거예요. 막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의적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녹취록은. 그러면 그 녹취록에 오늘 얘기한 내용에 그분이 여기는 15층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물어도 제가 물은 건 승강장 경계로부터이면 승강장 끝부터 아닙니까? 경계니까. 글쎄요, 거기 끝이란 말은 없으니까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전화했을 때 제가 그럼 승강장이 이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전문가 아니라서 승강장이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대요. 그거는 서울 지하철 공사 이런 데 물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녹취를 왜냐면 이분도 제가 성함들 좀 여쭤봤는데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뒷부분 잘랐는데 오금역 담당자 통화했던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황색 길이 이게 미터가 잠시만 제가 해볼게요. 한번 계속 계산해 보세요. 한 200m 될 거예요. 아마
성인고등학교서부터 저희 그 표시된 데까지 가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정확세대라는데 네이버 이거로 길이로 재보니까 주황색 길이가 192m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게 승강장 길이를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열차가 네. 200m란 얘기죠, 열차가.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여튼간에 분명한 거는 오금고등학교 있는 끝부분에서 예, 예. 승강장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열차 길이를 보시면 돼요. 그 오렌지색 부분을. 아, 혹시 죄송. 잠깐 보여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뒤에 이제 끄는 거는 혹시 죄송하지만 저 조남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 민감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라는 거예요. 199 뭐 이 정도 나오죠. 뭐 지도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하나가 200m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차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뭐냐면 출입구 군데군데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승강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경계로부터 이렇게 250m를 재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운데서 재면 지금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걸 개발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완화를. 여기서부터 재면 여기 가운데 여기 5호선이면 여기서부터 재면 이게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서울시 역세권 공공임대 장기 전세주택 용적률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크게 보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제 문의가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250m만 승강장에서 250m를 해주니까 여기 뭐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뭐 노후돼 있고 개발이 안 되니까 뭐 500m를 해달라 뭐 또 700m를 해달라 막 이런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22년 한시적으로 350m 이거 빨간 거 보이죠? 350m 현재 350m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세요. 250m, 350m 여기서부터 재죠? 그죠?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지금 구청의 담당자분은 그냥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이 나온 거에 그냥 요 워딩에 충실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어떤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5층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거는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 응?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가서 물었으면, 그러면 이분이 똑같은 한 분인데, 이분이 15층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뭐, 자격조건이 되는데요? 그러면, 됩니다. 단, 15층이 되냐, 안 되냐는,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어디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10층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높이 균형상 미관상 더 높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도 15층이 반드시 됩니다. 이거는 누구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런 거짓 정보를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15층에 대해서는 이 범위 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오늘 녹취록 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제가 원하시면 그 부분만 잘라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참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설명회 일요일 날 있은 뒤에 좀 팩트 체크 안 올린 것은 좀 이제 설명했으니까 좀 이해도가 좀 생기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설명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10층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감소하고 15층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증가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사기지.
저는요, 전혀 관여 안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좀 관여를 해보니 이 얘기는 상식이에요. 상식.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 지금 요 오금동 147번지 그 코리아 UNC가 작업한 데인데 15층 설계를 이제 냈나 봐요. 이쪽은. 원래 여기는요, 지도로 보면 지하철에서 250m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그렇게 낸 거예요. 잠깐 봐볼까요? 여기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계룡역 있는데요. 계룡역. 여기는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참, 안 되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면요. 여기서부터 250m 되면 여기가 147번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400m예요. 400m. 보이십니까? 400m. 이런데도 심의위원회에서, 왜냐면 판단이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더 좋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0층을 설계를 해서 냈어요. 근데 니네 안 된다. 10층으로 재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용적을 250% 그대로 적용시켜줬다는 거예요. 동일 세대 수를 설계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 못 믿으시면 여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 코리아 UNC를 못 믿는다고 하니까, 코리아 UNC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가서 주민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하튼간에 이 10층, 15층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용적률도 모르면서 막 반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2종 7층입니다. 종 상향시키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본이 그냥 임대 분양도 안 하고 공기 연결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7층으로 용적률 7층으로 지면 200%를 지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럼 우리가 사업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값은 오르겠죠. 7층을 하면.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7층은 원하지 않죠. 그런데 10층, 최고층 10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250% 적용받으면서 임대 분양을 20%, 전체 물량의 20% 물량을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제 바뀐 것이 이거예요. 공공기여 10%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250m 이런 게 포함이 되면 최고층 15층, 평균 13층으로 해서 250%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20% 공공기여 10%를.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15층을 한다는 전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1,500평 된단 말이에요. 1,500평 전체가. 그런데 150평 정도를 그냥 우리가 세이브하는 거예요. 150평을 세이브해서 15층 이거 안 하는 대신에 최고층 10층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잃을 수 있었던 걸 잃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담금은 자연히 감소하죠. 그죠? 여기는 분담금이, 왜냐면 공공기여도 해야 되니까 150%를 우리가 땅을 못 쓰는 거니까 분담금이 증가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는 15층 안 될 수 있으니까 10층을 정비업체에서 밑밥 깔아두는 거야. 이게 아니고, 돈에 예민하시잖아요. 분담금이 적은 경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분담금이 쪽 증가하지만 15층 되면 뽀대 나니까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해서 우리가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향후 타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10층까지 하면서 분담금을 줄여서 향후 아파트 전체 가격은 좀 덜 오르더라도 이걸 선택할 거냐, 그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그리고 비교를 하실 때, 이건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LH가 더 좋아, 코리아 UNC는 싫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수치만 보고서. 여기는요 12층 기준이었고요. 여기는 이안 CM은 9층 기준이었고 9.6층, 거의 10층이죠. 여기는 12층 기준이었어요. 12층. 평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넓은 것 주민들이 다 원해. 그래서
32평짜리 넓은 거를 68세대 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을. 조합원 분양 우리가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분양 같은 걸 해야지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지금 두 세대 만들었어요. 두 세대 일반 분양은. 133세대지만 133, 157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질적으로 사업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두 세대밖에 없는데 여기는 뭐예요? 8, 10셋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 분양이 비싼 가격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업성이 더 좋은 거죠. 조합원 분양을 사이즈 조그만 걸로 많이 하고, 그죠? 요렇게 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적게 하고, 그죠?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좀 사업성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한 CM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기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여튼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여튼간에 기본 데이터 값이 다르니까 수치에 나와 있는 액수 갖고서 그거 갖고 절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튼 그런 말씀 드렸고, 제가 지금 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하는 말씀이, 그 주상준님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상준 씨가 이미 저한테 줬던 그 동영상 찍으면서 했던 겁니다. 평균 권리가를 갖고서 요거는 코리아 UNC인데 뭐 권리가액이 뭐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104세대 784억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여기서 이거는 이 업체는 15층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5층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10층밖에 안 된다. 15층 안 된다. 10층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을 여기서 3분의 1을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모든 104세대의 지분이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평균이 대지 지분이 14.4대인데 그래서 평균 우리 종전자산 분양가 대상자로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자산이 이 정도 된다. 5억 5천 정도 된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1인데 지분이 이건 14.4다. 이 액수는. 그러니까 요 11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보정계산법이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된다. 5억이 아니라 4억 2천 뭐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해서 요구했던 것은 딱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해명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해명했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는 게 이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 본인이 안 주니까 다른 분이 자기가 전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준 게 이 자료예요. 이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모든 건물을 15층을 다 지었다. 만약에 그 코리아 UNC가 15층을 다 지어놨다. 157세대를. 그러면 10층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3분의 1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코리아 UNC가 설계한 것은 다 15층이 아니라 12층, 11층, 10층, 9층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10층으로 다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다 10층으로 하게 되면. 여긴 8층, 9층이 되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계량을 수치적인 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층 우리는 이 사람들이 15층을 설계했는데 10층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의 뭐 사업성이라든지 사업금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렇게 계산한 거. 그러니까 코리아 15층이 되느냐 10층이 되느냐 이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논리로 3분의 1을 없애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의 제기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또 여기서 14.4%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11이니까 11을 거꾸로 역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보정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원장하신 분에게
이거를 물어봤더니 1시간 뒤에 와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계산법 산수를 물어본 거예요, 저는. 산수를. 이거를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설명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자료 줬는데 뭔 소리냐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준 자료가 이겁니다. 이거를 대신 전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 땡땡땡 분. 그분 아실 거예요. 지금 주상준 씨가 말하시는 것을 팩트라고 믿고 계신 분들, 그분 중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보정계산법이라든지 15층이 안 되니 3분의 1을 빼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신 분이 들은 분 계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제가 현금 드리겠습니다. 그쪽 방에서 36번 방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여하튼 그 해명 자료를 이거를 줬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코리아 UNC 자료인데 일반 분양 임대주택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조합원 분양이 없는데 수치는 여기 있는 수치들은 다 맞는 수치예요. 제가 원 데이터 코리아 UNC 자료입니다. 이게. 요게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합원 저희들이 갖는 거죠. 지주들이 104세대, 그 다음에 21세대, 그 다음에 임대주택 32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00억 보이죠? 200억. 100, 1000억, 15, 200억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950억입니다. 조합원들, 총 수입, 이게 수입이 되는 게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면, 근거라고 설명한 거는 이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는. 여기 이제 엑스페하는 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러니까 그걸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거기서는 3분의 1 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보세요. 그분은 15층이 안 되고 10층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그러냐면 일반 분양 안 나온다. 즉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팔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엑스페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임대 32이라고 돼 있는데 26으로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간에 이건 뭐 작은 거니까 여하튼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분양 21세대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들이 10층을 지금 최고층이 현재 4층입니다. 4층. 그런데 10층을 짓는다고 해요. 그럼 10층을 지으면 10층짜리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9층, 8층, 6층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뭐 4층을 설계사들이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104세대입니다. 104세대. 그러면 보세요. 지금 104세대는 이 사람들이 한 것도 왜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04세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21세대를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뭐 32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못한다고 하면 요거만 빼면 이걸 32세대에서 26세대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면 이거 합치면 몇 대입니까? 130세대예요. 130세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낡은 빌라가 최고층이 4층입니다. 최고층이 4층. 근데 10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짓는데 현재 104세대인데 130세대를 짓습니까? 130세대를 짓습니까? 이건 지금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반박한 거에 대해서 준 거, 뭐 여기는 운영비 6억, 예비비 이거는 코리아 UNC 얘기했는데 LH로 제가 팩트 체크 해드렸어요. LH는 운영비 더 듭니다. 운영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실 때 동영상을 설명하실 때 뭐라냐면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걸 갖고서 세상에 이런 엉뚱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정말 엉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체에 확인해 보니 이 평균 권리가 이거는 하나하나의 세대를 우리가 역추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15층이 아니라 10층만 짓게 되면요, 공공기여를 빠지기 때문에 원래 157세대를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거를 만약에 10% 빼게 되면 여기 157세대에서 10%, 즉 뭐 대략 52세대를 안 줘도 돼요. 오히려 용적률을 오히려 남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 임원들이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요. 주민들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그렇구나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사소한 거 작은 거 사소한 일 서운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좀 작은 것은 좀 인정해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얘기 드릴 말씀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조합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전에 촬영했던 건데 뭐냐면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정말 그 일요일 여기 모임 저희 설명회에 오셨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 윗동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참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노후 연도가 차서 진즉부터 다 준비하고 스탠바이 해서 우리의 현대타운만 30년이 되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되고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저러고 있으니 참 납득 못하겠다. 참 안 간다. 그래서 단독으로 그 7개 동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팽배해지다고 합니다. 뭐 또 배짱 튀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없어. 뭐 우리가 좋은 길목이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하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낙동강 오리얼되면 저의 자산 가치 떨어지고 개발 안 되는 거, 재건축 안 되는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튼 간에 상식선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 36명 방에서 어떤 한 분을 따르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율 보정 계산, 그 다음에 그 뭐 15층에서 10층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잘라야 된다. 이거 설명 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팩트 체크하면서 계속 후퇴하면서 신속 오세훈 이런 거 주장하면서 이제 앞에 것들 얘기 못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